단 한 번의 거래로 2천억 원을 벌어들인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다면 믿으실 수 있습니까? 일본 주식시장 1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의 신으로 불리우며 워렌 버핏보다도 더 유명한 그 이름, 바로 고레카와 긴조입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완성시킨 투자법의 핵심 비밀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레카와 긴조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는 1983년 일본 소득세 1위 납부자가 된 실제 인물로 그 모든 소득이 주식 투자를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쟁쟁한 대기업 총수들을 제치고 개인 투자자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투자 성과는 숫자로 증명됩니다. 수백억 엔의 주식 거래에서 연속으로 성공을 거두며 최후의 승부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16세의 어린 나이에 혼자서 만주로 건너가 사업을 시작한 고레카와 긴조의 인생은 그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한반도에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쌓아올린 경험은 후에 그의 투자 철학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낸 그는 벤자민 그레이엄보다도 앞서 가치 투자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이론이 아닌 실전에서, 책상이 아닌 시장 한복판에서 체득한 투자의 지혜였습니다. 그의 투자법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넉마주 비법입니다. 이는 남들이 버린 주식,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주식에서 진짜 보석을 찾아내는 기법입니다.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진 주식들은 대개 본래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고레카와 긴조는 이런 주식들을 넉마라고 불렀는데, 겉으로는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바로 그의 특별함이었습니다. 넉마주를 선별하는 그의 기준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먼저 해당 기업의 자산 가치를 철저히 분석합니다. 토지, 건물, 설비 등 유형 자산의 실제 시장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현재 주가와 비교합니다. 만약 주가가 순자산 가치보다 현저히 낮다면 그것이 바로 넉마주의 후보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산 가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해당 산업의 미래 전망입니다. 아무리 자산 가치가 높아도 사양 산업에 속한 기업이라면 투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레카와 긴조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현재 저평가된 기업을 찾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넉마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을성입니다. 시장이 해당 주식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레카와 긴조는 이런 기다림을 오히려 즐겼습니다. 그에게는 시간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급하게 수익을 내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면서 더 좋은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그의 투자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런 철학은 그의 또 다른 유명한 투자법인 거북이 3원칙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느리지만 꾸준히입니다. 거북이처럼 느린 것 같아도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버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레카와 긴조는 주식 투자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다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단단한 방어막입니다. 거북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등껍질 안으로 몸을 숨기듯 투자자도 시장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곧 리스크 관리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기회라고 해도 전 재산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명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거북이가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곳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듯 투자자도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투자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가 아니라 언제까지 얼마의 수익률을 달성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목표가 명확해야 전략도 명확해집니다. 고레카와 긴조의 투자 원칙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시세 판단법입니다. 그는 차트나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시장의 심리를 중요시했습니다. 시장은 때로 미친 것처럼 행동하지만 결국에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시장의 공포와 탐욕을 역이용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져 모든 주식이 급락할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포에 휩싸여 주식을 팔아치웁니다. 하지만 고레카와 긴조는 이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봤습니다. 우량한 기업의 주식이 본래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럽게,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라는 원칙을 철저히 실천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과열되어 모든 주식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될 때는 보유 주식을 매도하거나 신규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의 주식이라도 적정 가치를 크게 웃도는 가격에서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절제력이 바로 그를 다른 투자자들과 구별시키는 요소였습니다. 고레카와 긴조의 투자법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의 정보 수집 방법입니다. 그는 신문이나 잡지 같은 일반적인 매체보다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정보를 얻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투자하려는 기업의 공장을 직접 방문하고 경영진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며 해당 업계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런 발로 뛰는 정보 수집 방식을 통해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먼저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기업의 경영진의 인품과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좋은 사업도 나쁜 경영진을 만나면 망하고 평범한 사업도 훌륭한 경영진을 만나면 성공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따라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해당 기업의 경영진을 직접 만나보고 그들의 비전과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고레카와 긴조는 또한 매크로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개별 기업의 가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 흐름과 정치 상황, 사회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자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오일 쇼크 시기에 그는 에너지 관련 주식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경제 위기를 두려워하며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갔지만 그는 오히려 이 위기가 에너지 산업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석유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관련 주식들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고레카와 긴조의 투자법은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 체계입니다. 기업 분석 능력, 시장 심리 파악, 거시경제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강인한 정신력이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인내심입니다. 좋은 투자 기회를 찾았다고 해서 바로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그 가치를 인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고레카와 긴조는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투자의 숙성,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좋은 와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을 내듯 좋은 투자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당장 오르지 않더라도 아직 숙성이 덜 되었구나라고 여기며 더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이런 철학은 현대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교훈을 줍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고 거래가 쉬워진 시대에는 오히려 너무 자주 매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가를 확인하고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하며 성급하게 매도해버립니다. 하지만 고레카와 긴조의 사례를 보면 진정한 부의 창출은 이런 단기적 변동성을 극복하고 장기적 관점을 유지할 때 가능합니다. 그의 투자 성공담 중에는 정말 놀라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한 번은 모든 사람이 망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조선업체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습니다. 당시 그 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었고 언론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레카와 긴조는 직접 조선소를 방문해서 기술력과 보유, 자산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단기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회생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해당 주식은 계속 하락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판단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보유했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입을 단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몇 년 후 그 회사가 대형 조선 주문을 연달아 수주하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고 주가는 그가 처음 매입했을 때보다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한 번의 투자로 그가 얻은 수익이 바로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성공 뒤에는 철저한 준비와 분석이 있었습니다. 고레카와 긴조는 투자하기 전에 해당 산업의 모든 것을 공부했습니다. 조선업의 경우 세계 해운업 동향, 각국의 조선업 정책, 기술 발전 현황, 원자재 가격 동향 등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심리적 요인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는 용감하게 매입하고 모든 사람이 낙관에 빠져 있을 때는 냉정하게 매도했습니다. 이런 역발상 투자 전략이 바로 그의 투자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고레카와 긴조의 또 다른 특징은 실패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도 처음부터 성공만 한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몸소 실천한 인물이었습니다. 실패했을 때 그는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판단을 잘못했는지, 어떤 정보를 놓쳤는지, 어떤 심리적 요인이 작용했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의 투자 실력은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특히 그는 손실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즉시 손절매를 단행했습니다. 작은 손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큰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잘못된 투자를 계속 고집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철저한 리스크 관리 덕분에 그는 큰 손실 없이 꾸준히 자산을 늘려갈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손실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항상 플러스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북이 3원칙 중 단단한 방어막의 실제 적용 사례입니다. 고레카와 긴조의 투자법을 현대에 적용하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시대와 지금의 시장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보의 전파 속도가 훨씬 빠르고 시장 참가자들의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예전만큼 쉽게 저평가된 주식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본 철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며 시장의 단기적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투자 원칙입니다. 특히 현대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오히려 이런 기본기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의 투자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꾸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투자하려는 기업과 산업에 대해 철저히 공부하고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정립하고 그에 따라 일관되게 투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레카와 긴조가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거대한 부를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사회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이는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투자자라면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고레카와 긴조의 투자법은 단순한 기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이며 시장과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의 결과입니다. 그의 넉마주 비법과 거북이 3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주식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거북이가 결국 토끼를 이기듯 느리지만 꾸준한 투자자가 결국 시장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고레카와 긴조의 투자법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실용적인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가 실제로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어떤 루틴으로 투자 판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단계들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그의 진짜 투자 노하우의 핵심입니다. 먼저 고레카와 긴조의 하루 일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른 시간에 일어나는 이유는 시장이 열리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7시까지는 전날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신문을 꼼꼼히 읽되 단순히 기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 기사 행간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신규 공장 건설을 발표했다는 기사를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A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레카와 긴조는 달랐습니다. 그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공장을 짓는가?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공장이 완공되면 업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경쟁사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까지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뉴스에서 수십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것이 그의 특별한 능력이었습니다. 7시부터 8시까지는 물리적인 운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고레카와 긴조는 몸의 건강이 마음의 건강과 직결되고 이것이 곧 투자 판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는 올바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감정적인 투자를 하게 되고 이는 곧 손실로 이어집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명료한 사고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시장이 열리는 9시부터 15시까지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지만 흥미롭게도 그는 이 시간에 거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각종 지표들을 체크하며 미리 세운 계획대로 필요한 경우에만 거래를 실행했습니다. 그는 시장이 열려있는 시간에 너무 많은 거래를 하는 것은 도박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이 마감된 후 오후 3시부터 6시까지가 바로 그의 진짜 작업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는 하루 동안의 시장 움직임을 분석하고 보유 종목들의 상황을 점검하며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 시간에 각 기업의 공시 자료를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어가며 숨겨진 정보들을 찾아냈습니다. 재무제표를 읽는 그의 방법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출액이나 순이익 같은 대표적인 지표들만 봅니다. 하지만 고레카와 긴조는 각 주까지 모두 읽었습니다. 각 주에는 때로는 메인 지표보다도 중요한 정보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류 중인 소송 항목을 보면 그 회사가 앞으로 어떤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항목을 보면 경영진의 도덕성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가 특히 주목했던 것은 현금 흐름표였습니다. 손익계산서상으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도 실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겉으로는 건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금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기순이익은 적어도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기업들은 숨겨진 보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세밀한 분석이 바로 그가 넉마주를 발굴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정보 수집을 위한 전략적 만남들이었습니다. 그는 각 업계의 전문가들, 기업 경영진들, 동료 투자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시장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수집했습니다.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바로 그의 또 다른 경쟁력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철강업에 투자하려고 할 때는 철강 공장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들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경영진의 발표와 현장의 실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영진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현장 근로자는 야근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의 차이에서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그의 특기였습니다. 밤 9시부터 11시까지는 해외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본 주식시장이 글로벌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원자재 가격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구리, 철, 원유 등의 가격 변화는 관련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철저한 일과 관리가 바로 고레카와 긴조가 일관되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투자는 재능보다는 노력과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의 사례가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체계적인 접근 없이 감에 의존하거나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고레카와 긴조의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와 똑같이 하루 종일 투자에만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핵심 원칙들은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먼저 정해진 시간에 시장을 분석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30분이라도 좋으니 일정한 시간에 보유 종목들을 점검하고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적 투자를 피하는 것입니다. 고레카와 긴조는 절대로 충동적으로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미리 세운 기준에 따라 투자했고 그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투자 기회라도 포기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고레카와 긴조는 평생을 투자자로 살면서도 끊임없이 공부했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 그 산업을 처음부터 공부했고 경제 상황이 변하면 그에 맞는 새로운 투자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투자 환경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과거의 성공에만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라도 전 재산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고레카와 긴조도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했습니다. 한 종목이 망해도 전체 포트폴리오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항상 대비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고레카와 긴조의 최대 성공 사례들은 모두 몇 년에 걸친 장기 투자의 결과였습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을 버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좋은 기업의 주식을 적정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를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고레카와 긴조의 투자 철학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의 방법들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감정을 배제하며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여러분의 투자 성과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